예,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 후에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예, 맞죠? 왜 맞죠? 이 문구는 무슨 얘기냐면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대요. 원인 없이 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등기가 말소된다고 소유권이 갑자기 없어지나요? 위조돼서, 그러니까 제가 예를 많이 들었던 건데, 위조돼서 등기가 이전이 됐어요. 위조돼서. 그래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는 게, 위조를 해서 등기가 없어졌다. 이거 같은 상황이죠?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나요? 아니죠. 소유자는 여전히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판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등기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없다. 맞습니다. 2번 볼까요? 예,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 판결을 의미한다. 이게 틀렸네요. 바로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187조에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거 한번 잠깐 설명을 해봅시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이요. 이 부동산 물권 변동은 크게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고요.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걸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뭐 매매 계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이죠, 계약. 그래서 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있어야지 물권 변동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죠? 법률 행위가 있고 그에 맞는 등기가 있을 때 이 두 개 합쳐가지고 물권 변동이 생깁니다. 이 얘기를 다시 풀면 이래서 매매 계약을 했고 매매 계약 했다고 해서 바로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 아니죠?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등기까지 해야만 소유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186조에 나오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같은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된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건물을 신축했어요. 이건 법률 행위인가요? 건물 신축이? 아니죠. 법률 행위 아니잖아요. 건물 신축이라는 건 그냥 사실적인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률 행위가 아니니까 등기가 필요 없이 건물을 완성을 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에 의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아셔야 하는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 187조에 딱 나오는 얘가 있어요. 얘가 나와요. 얘가 나오는데 그 얘가 뭐죠? 제가 어떻게 정리하냐면 상용 판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상용 판매. 상이 뭐죠? 상속입니다. 용은 뭐죠? 수용을 생각하면 돼요. 공용을 위해서 징수한다. 수용입니다. 수용. 국가에서 막 수용하잖아요. 수용. 그다음에 판은 뭐죠? 판결. 이 판결 어떤 판결이죠, 이게? 형성 판결 하면서 형성 판결 얘가 공유물 분할 청구 판결이라고 했죠? 판결. 매는 뭡니까? 경매입니다. 경매. 그래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 없이도. 공용지수. 이것은 수용인데 이 관련 법에서 보면 언제
그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일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은 형성 판결. 판결 확정 시에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판결은 형성 판결이다. 경은 경매, 경락대금, 경매대금이죠. 경매대금을 납부를 하면 바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예를 들었을 그 180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상용 판결이구나, 상용 판매구나 이렇게 암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계속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행 판결이 아니라 형성 판결이라고 했죠? 이게 틀렸다고 했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데 발생한다. 이거 맞죠?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효력만 있고, 그죠? 순위 보전을 합니다. 순위 보전하는데 나중에 가등기권을 행사를 하죠. 가등기권을 행사해가지고 뭐 이전 등기 같은 걸 받아와요. 그러면 그 등기가 행해질 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리고 4번 볼까요?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건데요. 왜 맞죠? 이 얘기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미등기 매수인이에요. 미등기 매수인이 의미가 뭐죠? 등기 없이 점유를 하고 있는, 즉 돈은 다 줬어요. 돈은 다 줬어요. 근데 등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미등기 매수인이고, 이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또다시 매수를 했대요. 이자도 미등기 매수인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3자 간 이렇게 크게 보면 이 3자 간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갑을병 사이에. 근데 이 병이, 이런 사이에 병이 직접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게 뭐죠? 등기 청구를 바로 행사한다. 이게 중간 생략 등기죠.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병이 바로, 계약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을 얘기는 안 나오고 바로 취득을 한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의가 있어야지,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지 이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청구할 수 없죠. 특별히 합의했다는 얘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5번 봅시다. 강제 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을, 관습상 법정지상권, 이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했지만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거죠. 하지만 이 법정지상권을 양도를 한답니다. 처분하는 거죠. 처분할 때는 등기를 요한다는 187조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 없이도 취득하지만 처분할 때는 등기를 요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3번,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정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야겠네요. 이 물권 변동 파트가 제 생각에는 참 어려운 파트인 것 같아요. 막 등기도 나오고 막 어렵잖아요. 그죠? 한번 봅시다. 이 가등기에 대한 그 등기부를 한번 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봅시다. 보면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가등기 하는 과정을 봅시다. 을이 매매를 했어요. 매수인인데 지금 당장 소유권을 받기가 좀 곤란한 사정이 있어서 이전 등기를 바로 못 합니다. 그래서 을이, 그렇지, 이런 경우에는 가등기를 하는 거야. 가등기가 뭐죠?
가등기는 채권자가 이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즉 물권 변동,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죠? 채권자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미리 하는 등기죠. 미리 하는 등기죠. 근데 그냥 채권자일 뿐이죠. 현재 을이 채권자가 하는 등기예요. 어떻게 보면 채권자가 나중에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갑한테 돼 있는 걸 을이 가등기권자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순위가 3번으로 딱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죠? 가등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지금 갑한테 있는 거죠. 갑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한테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죠?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4번 해가지고 여기서 뭐 소유자 병 이렇게 기재가 되겠죠. 4번 해서 기재가 됩니다. 하지만 이 을이 가등기권을 행사를 해요. 갑한테. 가등기 의무자는 갑입니다.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가등기권을 행사를 하면 여기다가 3-1 아니 3-1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이렇게 나오네요. 그냥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가등기권을 해가지고 을이 소유권을 3번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병의 등기는 4번이죠. 이렇게 3번이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물권 변동은 이 사람이 먼저 일어났죠. 등기를 먼저 받았지만 이 사람이 가등기 할 때 순위를 보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등기를 이렇게 취득하면 이 4번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이게 가등기의 구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이 을이 지금 병이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없다고 생각하세요. 잊어버리세요. 안 팔았어요, 지금 갑이. 근데 을이 이 을이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죠? 가등기하는 이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죠?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을 양도를 해요. 채권은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도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하냐 이 소리예요. 이 병한테 이것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수받은 사람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3-1 해가지고 가등기 이전 이렇게 씁니다. 가등기 이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청구권 순위를 그대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기등기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가등기 이전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는 가등기권자가 병 이렇게 기재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가등기 자체를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가등기도 같이 이 사람이 받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문제로 볼까요?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방법으로 해야죠. 왜 그렇죠? 부기등기를 한다는 것은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금 봤던 예처럼 3번, 3-1 이렇게 하면 3번이 자기의 순서입니다. 순위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가등기가 뭐라고 그랬죠? 채권자가 정지조건부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이 있어요.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자가 바로 물권 변동을 의혹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사정으로 좀 미리 그냥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권 변동을 받는 형식이죠. 근데 정지조건부 청구권 아직 조건이 발생을 안 하면 청구권은 효력 발생을 하진 않죠. 그렇죠? 효력 발생 안 한 청구권을 나중에 이 조건이 성취됐을 때 그때를 위해서 미리 해두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죠? 가등기에 허용되는 예예요. 이런 게. 3번 봅시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유받은 경우에 어려운 게 또 나오네요. 제3자 명의로 중간 처분의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중간 처분의 등기가 있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 강의에서 설명을 자세히 했던 부분인데 또 하기에 참 오래 걸리는 얘기인데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해봅시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이걸 보고 합시다. 이걸 보고 합시다. 지금 상황이 이런 거죠. 상황이 지금 갑이 을한테 이렇게 매매를 해가지고 가등기를 받은 상태입니다. 가등기권자예요. 가등기권자인데 이 가등기권자가 일반적으로는 나중에 가등기권을 행사해가지고 소유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 지금 매매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이번 4번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4번을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유자을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가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받을 게 예상이 됐는데 그냥 소유자가 됐죠. 그러면 이 가등기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소유권을 벌써 받아버렸어요. 이걸 통해서 받은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가등기권을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소유권 이전 중간 처분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3번 다음에 바로 4번으로 이전이 된 거죠. 중간 처분의 등기가 없으면 할 필요 없겠죠. 그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의무자한테 가등기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어요. 벌써 소유권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4번이 아니라 이건 5번이었다고 보고 중간에 4번에 어떤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 합시다. 이걸 중간 처분의 등기. 중간 처분의 뭐 가압류 등기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중간 처분 여기 이제 판례에서는 가압류 등기였던 것 같은데 가압류 등기가 있다고 봅시다. 그렇게 되면 설령 5번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가등기권자가 하지만 가등기에서 받은 건 아니에요. 하였다 하더라도 이 가등기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유는 있겠죠? 왜 있죠? 가등기권을 행사하면 자기 순서는 3번이에요. 3번. 이 사람보다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처분 등기가 없다. 그러면 중간 처분 등기가 없는데 다른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등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답이죠. 근데 중간 처분에 등기가 있다. 그러면 할 필요성이 있죠. 가등기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이렇게 도식화해서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중간 처분이 없으면 가등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문제를 봅시다. 예. 중간 처분 등기가 있답니다. 그러면 구할 수 있다죠? 그죠? 순위를 더 위로 올리기 위해서 있답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겠네요. 이런 문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등기는 4번 봅시다.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맞죠?
가등기는 채권자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즉 채권적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리 해두는 등기가 가등기입니다. 근데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물권자가 하는 거잖아요. 물권자가 자기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가등기는 채권자가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봅시다.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게는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의를 상대해야 한다. 이건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맞죠? 가등기권자는 가등기 의무자한테 해야 하는데 가등기 의무자는 딱 정해져 있어요. 설령 가등기 이후에 중간 처분 등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갑을 있는데 이 사람이 가등기권자고 이 사람이 가등기 의무자인데 이 가등기 의무자가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팔 수도 있죠. 중간 처분의 등기입니다. 중간 처분의 등기 이 사람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병한테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가등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의인 즉 갑한테 행사해야 한다는 게 이 판례죠. 그래서 틀린 것은 답 나왔죠. 3번. 네, 다음 문제.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아, 이것도 설명을 해야겠네요. 우리가 이제 우리 민법이 이 추정력에 대해서 두 가지를 두고 있어요. 추정력이 되는 게 등기 추정력이 있고 점유 추정력이 있습니다. 이 점유 추정력 규정도 있어요. 민법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등기한 사람은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가능으로 추정을 해주는 거고 점유한 사람도 권리가 있다고 추정을 해줘요. 근데 이 두 개가 다 인정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렇게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점유는 을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갑은 등기 추정력을 주장을 하고 이 을은 점유 추정력을 주장을 해요. 이렇게 충돌이 되죠.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우선을 시켜줘야겠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등기 추정력은 부동산, 점유 추정력은 동산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점유 추정력이 없어요. 그래서 등기 추정력만 있기 때문에 이 갑이 더 추정을 받는 거죠. 갑이 추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갑이 적법한 권리대로 추정을 받는 거예요. 을이 아니라. 을이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추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우리 추정력의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우리 태도예요. 그래서 등기와 점유 추정력을 봤죠? 1번 봅시다.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운영할 수 없다. 이거 틀렸는데 이것도 잠깐 볼까요? 이렇게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을이 권리자로 추정을 받죠? 추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추정을 이전 등기를 받은 거에 추정이 생기는데 이 추정을 전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도 할 수가 있어요. 추정이 미칩니다. 그래서 막 갑이 부정을 해요. 나는 을한테 이렇게 물건을 판 적도 없고 등기를 넘겨준 적도 없어. 여기 주장을 해요.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추정력을 받기 때문에 을이 추정을 받기 때문에 이 주장은 의미가 없죠.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장만으로는 안 되고 이 사람이 입증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 사이에서도 추정력이 미친다. 원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원행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리고 2번 볼까요? 2번 틀렸고 전후 바로 답이 나왔네요. 그러면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데는 그 점유는 계속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은 법조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유한 사실이 있어요. 이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쭉 계속 추정이 됩니다. 점유를 계속 하고 있구나. 추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추정을 받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원인 없이 부적합하게 등기에 완수된 경우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맞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뭐 우리 계속 했던 얘기인데 이건 부적합하게 말소했다는 것은 본래 갑이 등기가 있었는데 말소가 되고 을한테 갔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소유자가 누구죠? 부적합하게 말소해도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그러니까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권리 소멸이 추정력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죠? 아, 소멸했구나. 이제 을이 소유자구나. 이렇게 추정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 맞죠? 이것은 추정력이 인정 안 되는 거죠.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추정력을. 맞습니다. 3번 맞고요. 4번 봅시다.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부동산 물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했던 얘기죠. 점유 추정력은 동산에서만 있다고 했습니다. 5번 봅시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으로 추정된 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증명되면 추정력은 깨진다. 봤던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0번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을 고릅니다. 등기청구권이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대해 등기를 신청하는 이건 등기 신청권에 대한 얘기죠. 바로 틀린 거네요. 그러니까 기억이 있으면 답이 다 틀린 거가 되겠죠. 이렇게 소멸하는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 수용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를 상관하지 않는다. 나왔던 문제죠. 인도를 받아서 하면 잠자는 자가 아니다. 권리의 잠자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시효가 소멸하지 않는다. 맞네요. 니은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제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다 봐야겠네요. 니급 봅시다. 취득 시효 완성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 명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이것도 봤죠? 점유 취득 시 완성 이 경우에는 신뢰관계 없다. 신뢰관계 없으니까 동의가 필요하다? 아니다. 통지만으로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틀렸네요. 그러면 니은입니다.